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에게 적정 교육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제공하는 함께 걷는 발달연구소 대표 김소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 직업이 물리치료사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장애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한 부분을 매우 어렸을 때부터 치료하는 치료사였는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 적정한 나이가 되면 저랑 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병원에서의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로서 아이를 만나다가, 이 아이의 자꾸만 미래가 걱정되고, 내가 원래 하는 일은 병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아이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것들이 꾸물꾸물하고, 그러다 보니 이 병원 틀 안에서 내가 좀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저희 기업 함께 걷는 발달연구소가 시작했고요. 실제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했지만 저희 지금 기업이 9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맞춰서 9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성인기 친구들까지 저희 기업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아이들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는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기업에서 다루는 사회 문제라는 거는 장애인의 어떤 교육적인 영역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비장애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님의 역할처럼 적재적소에 다양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키워나가면서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이제 좁다 보니 모든 문제점들을 정보력이 약한 부모님이 그때그때 맞춰서 뛰어다니시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로를 몇 번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과 결정에 조금 더 선택지를 저희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객관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해 주고 싶고, 이러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국에는 커가면서 사회에서 좀 공동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장애 성인으로까지 연결성을 가지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를 지금은 다루고 있고, 또 그 출발점이 장애 가족이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도 장애 아이들 못지않게 가족들이 떠안고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가 그러한 가족에 대한 접근을 함께 해결해야지만이 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가족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래야지만이 공동체에서 더 빛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이렇게 다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부모님들도 저희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교육적인 참여를 계속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회사는 처음에 시작은 사회적 기업 육성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가 2012년, 13년 때는 이러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력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육성팀에 지원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과연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유지를 하다가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그 매번의 과정마다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고민과 결정 안에서 시간들이 굉장히 빠르지만 제 입장에서 매우 느리게 지나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였고 지금은 이제 2021년이니까 네, 한 4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현재 기관에 장애 당사자들도 오지만 지역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그리고 교육적 중재에 대한 어떤 정보력이 없었을 때 중간 지원 기관을 통해서 저희 기업에서 조금 기본적인 어떤 평가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함께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거였는데 처음에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는 외국의 사례, 이탈리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사실 늘 제가 느끼지만 제 스스로가 약간 틀 안에 있는 일을 조금 답답해 한다라는 게 제 스스로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 조직을 나왔던 이유도 틀 안에서보다는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분야에서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늘 제가 그 새로운 일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와 접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항상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는 내가 과연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영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는 고민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바와 많이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창업팀의 시절에도 굉장히 초창기이긴 했지만 그러한 길을 걸어오면서 저처럼 병원에 있으면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또 다른 형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을 제 뒤에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았던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 문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이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운영을 쭉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분을 따라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거를 계속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은 함께 걷는 발달 연구소이지만 지금 저희가 기업의 어떤 조직 구성을 좀 변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사실은 함께 걷는 발달 연구소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교육과 복지 선상에서 넘나들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회복지사, 뭐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여러 인력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기업에서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복지와 교육과 어떤 치료교육 다양한 부분을 넘나들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야지만이 공통된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보다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어야 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가 넘나들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저희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병원에서 일을 할 때에는 그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만 보고 있으면 항상 현재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기업을 왔다 갔다 하면 저희 기업의 어떤 철학이 생애 주기별 교육을 하다 보니 기저귀를 찬 아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제 자라고 있는 성인이 된 시점에 어떤 친구들도 같이 보고 있게 되거든요. 당연히 부모님들도 함께 보고, 그렇다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하고 싶지 않다, 또는 답답해서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기관에서 내부적인 활동과 외부적인 활동을 나누어서 보면, 내부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저희 기관을 찾아오고 있는 가족들과 하는 활동들인데,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나 이제 지금 코로나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매번 분기마다 부모님을 모셔서 아이들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가족 중심의 활동들, 그리고 부모님이 참여하는 다양한 아이들의 수업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꾸준히 하고 왔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사회적인 틀 안에서 보호만 받아야 된다던가 수혜만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밖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마켓처럼 해가지고 이 수익금을 저희가 다른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한다던가, 이러한 내부적인 의미 있는 활동들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기관들끼리의 연대하는 네트워크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분야가 다른 기관들이 모여서 뭔가 네트워크를 발휘해야지만이 결국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재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고 그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또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업가들은 두 개의 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큰 바구니, 그리고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기업가들은 어깨에 힘이 계속 들어가고 지쳐서
어느 경우에는 힘들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갖고 지나가야지 오래오래 좋은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균형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처음부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유관기관에 협업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 충분히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사업가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